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10원을 이제 돌파했고, 달러 인덱스 가격도 지난해 연초 그 90 안팎에서 지금 거의 99까지 와가 있어요. 그럼 왜 이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국내에서 외환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김영희 교수분인데, 미국 무역 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다. 재정 적자도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통화량도 급증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김영희 교수님의 일관된 얘기거든요. 뭐 지난해 연초부터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김영희 교수님 얘기와는 정반대로 1년 이상 환율이 움직여 왔어요. 그럼 이유는 뭐냐는 거죠. 무역 수지도 사상 최대, 적자가 사상 최대죠. 재정 적자도 뭐 50년 만에 가장 GDP 대비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통화량도 가장 많은데 왜 그러면 달러 인덱스 가격은 상승하느냐 라는 얘기와, 우리 환율은 또 달러 인덱스에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모두 알아야 뭐 향후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선 달러 인덱스 가격은 그 김용희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10개 내지 한 15개 중에 그야말로 3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12개는 빼고 13개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 예상과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였죠. 이 3개조차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 무역수지 적자하고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하겠고, 재정적자 이 문제도 경제학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정학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화폐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재정적자가 화폐 가치 하락 요인이지만은, 재정학적으로 보면 화폐 가치 상승 요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해석이 이제 뭐 지식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통화량도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축 통화는 그 통화량으로 그 화폐 가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 통화량 증가는 비기축 통화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국가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미국도 통화량도 증가하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미국만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이론적으로 그럴듯할 수라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통화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면 그것도 보는 통화량이 아닌 대출금을 포함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그 M2 개념으로 통화량이 한국이 더 많이 증가한다면 미국보다, 그거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정도, 그냥 암기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간단한 시장이 아니다, 외환시장이. 그런 얘기를 우선 하고 싶고, 그래서 지난해 초에 김영희 교수 등이 우리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한 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미국이 달러 공격을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M2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뭐 간과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강세라고 하니까 방향이 이제 어긋나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도 우리는 흑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또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더라도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그 무역수지 흑자도 많거든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러시아에 만약에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러시아에 수출은 했으니까 배에 실어가 갔어요. 그럼 배에 수 있는 순간에 통계는 수출입니다. 근데 러시아에 도착하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무역수지라는 거죠. 그리고 팔리지 않은 무역수지 흑자라는 거죠. 또 경상수지 흑자고. 그러니까 달러 수거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역수지 흑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부채가 증가한 이유라는 거죠. 받을 돈은 맞는데 외상매출금이라는 거죠. 팔려야 되는데 수출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을 거꾸로 빌려야 되죠.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원자재를요. 근데 수출은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허상이죠. 허상. 그 팔리지 않은 무역수지 흑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상장기업 영업 실적만 악화되지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가는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환율 얘기하기는 경제학 교수님이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거죠. 실전 경험이 없는 교수분들이 얘기할 정도로 외환시장이 그렇게 간단한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가 아니고 지식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정확하겠죠. 여하튼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 원화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미국 달러 가치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무역수지 흑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M2가 아닌 그냥 보는 통화 기준으로 돈이 많이 증가했다. 또 재정학 측면이 아닌 경제학 측면에서 그 재정 적자를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다 라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김영희 교수 등이 환율 전망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미국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은 뭐 미국 쪽 요인도 있고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측, 일본, 유로존, 그 다음에 영국과 같은 그 달러 인덱스 비중이 높은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러시아 사태에 유럽이 미국보다 더 휘말렸잖아요. 러시아와 무역관계가 유로존이 크거든요. 미국보다. 우선 천연가스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체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유로존은 수입해야 되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유럽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만 가지고는 얘기 안 되고 재정 적자만 가지고 얘기 안 되고 환율 얘기할 때는 무역수지 적자만 가지고 얘기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와 천연가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유로존도 영향을 받지만 한국도 영향받잖아요. 한국도 석유를 뭐 100% 수입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은 우리나라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런데 이걸 가공해가 수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국내 소비가 있기 때문에. 뭐 석유만 하더라도 40% 이상은 국내에서 소비하거든요. 가공해가 수출한다 하더라도. 천연가스는 거의 다 뭐 국내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뭐 유로화 가치 하락 요인, 즉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인 동시에 우리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무역수지도 우리는 흑자지만은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역수지 흑자다. 그러니까 대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채무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빚이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또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 이것이 유로와 같이 하락 요인이면서 우리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로화보다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뭐 아시아 국가 중화경제권 있죠. 거기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수출이 힘들고 마진율이 떨어져요. 그럼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부채 증가 요인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 하나의 뭐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에서 안 팔렸으니까.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니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되니까 팔아야 되고, 또 하나는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 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팔아야 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또한 우리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준에서 외환시장을 전망하면 틀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초에 우리 원달러 환율을 그 고점을 1220원으로 봤습니다. 6개월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가 침략을 해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략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겁만 주고 문제 해결한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한다, 러시아. 그랬는데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침략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버린 거죠. 석유값도 더 올라버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더 올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버린 거죠. 침략을 할 때 안 할 때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지요. 그래서 연초 그 상반기 고점 1220원이죠. 우리 연구소가 제시한 이것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그 정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외국인마저 떠나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서학 개미들도 한국 주식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그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많아요. 뭐 S&P 500기업 중심이죠. 뭐 테슬라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AMD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많이 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 투자 자금도 또 국내에서 달러 수요 증가로 나타나니까 이 또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죠. 환율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여하튼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요약하면 결국 환율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환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업이 대응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 무역수지 적자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재정적자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화폐가치 하락 요인이지만은 재정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화폐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통화량은 특히 기축통화국가의 통화량 증가는 다른 나라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가 통화만 가지고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M2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본원통화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수 때문에 연초 달러당 1220원 고점이 이제는 125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